일본의 깊은 산속 호수의 대부분이 잠긴 벽촌 마을, 그곳에서 혼례를 앞둔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私は思うんだが、今我々がこうしてヤンキーとなって探してる三越島由紀子っちゅう女が、果たして北上家と西上家のせがれたちが血眼になって争わねばならんほど値打ちのある女だったかどうか疑問だと思うんです。 실종된 여성의 이름은 유키코,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미모의 여성으로 이 마을 명문가 키타가미 가문의 코이치로와 혼례를 앞두고 있었으나 あなたの言ってらっしゃるのは北上家と西上家のことなんですね。え、そう。 니시가미 집안의 야스오 또한 그녀를 깊이 흠모하고 있었기에 그들 사이의 관계가 결코 순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突然ユキコが失踪したもんだから騒ぎが大きくなってきたわけです。 사건은 3일날인 연마을 축제날 시작됩니다. 유키코는 연마을 축제에 방문하였으나 그녀는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それは何時頃のことですか？だいたい8時か9時頃のことだろうと言うんですが、それっきり誰もユキコの姿を見たものはないんですか？そうなんです。だからおかしいっちゅうんですな。ユキコが山裾の道を通って帰ったとしたら誰かに出会わんちゅう方はないんです。ユキコは何しろ近在切手の評判娘だから会えば誰でも覚えてるはずなんですがな。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었고 유키코의 실종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녀를 연모하던 누남성 코이치로와 야스오. 西上家の安尾の方はその晩隣村の親戚へ呼ばれていってぐでぐでに酔っ払った挙句そこに泊まっているんです。ところが北上家の孝一郎の方はその晩祭りにも行かず1時頃まで向こうに見える水車小屋で米をついていたそうです。 당시 야스오에 비해 코이치로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었고 그리고 얼마 뒤 수상한 편지까지 발견됩니다. 孝一郎からユキコに宛てた手紙なんですがね、3日の晩水車小屋で待っているからはっきり9時にやってきてくれ。ただしこのことは絶対に誰にも悟られぬようにと。 내용상 누가 봐도 코이치로가 가장 의심스러웠지만 문제는 그 편지의 필체가 코이치로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게다가 코이치로는 끝까지 유키코가 자신을 찾아온 적은 없다고 부인했기에 그저 의심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しかしどちらにしてもユキコは死体となってこの湖水のどこかに沈んでいるという疑いがあるんですね。そうですそうです。ユキコの帯が湖水から発見されているんです。それでこうして捜索してるっちゅうわけです。 그런데 이때 그렇게 호수를 수색 중이던 긴다이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あれは一体どういう声なんでしょうね。妙に鳥が騒いでいるようだが。あれは北上九十郎のうちですが、一口に言いますと配線ボケ中でありましょうか。満州では相当にやっておったっちゅう話でありますが、それがスカンピーになって引き上げてきまして、しかも引き上げの途中おかみさんちゅうのが向こうの連中に散々悪さされたんですね。ひどい病気もろうて帰って体中吹き出物だらけっちゅうありさまでした。それで村の門も気味悪がって誰も相手にせなんだんであります。それでボケてもうてまあ牛か馬みたいな生活をしております。 듣기만 해도 비극적인 쿠주로의 인생과 함께 九十郎の小屋はそこらにある牛小屋にそっくりだった。 그의 집 또한 그 삶을 그대로 닮아있는 듯했죠. 清水君、そのむしろの中だ。 그렇게 집이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공간 한쪽에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유키코가 있었습니다. 九十郎のやつが三越柴ユキコに違いありませんか？ 그녀의 사망 또한 충격적이었으나 こいつは 그러나 그보다 섬뜩한 건 一目その顔を見た途端何とも言えぬほど醜怪な感じに打たれずにはいなかった。 그녀의 한쪽 눈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九十郎 집주인 쿠주로가 돌아왔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모습과 함께 九十郎この死体は 대답 또한 拾いましたんで 정상인의 답변이라곤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お月さんを見ながら証言をしておりましたんです。そしてひょいとした見ますとユキコちゃんの死体が浮いておりましたんで。それからどうしたんだ。 이미 고인이 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可愛い顔をしているもんですから 부도덕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로 자신이 범행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쿠주로는 결국 それでもきょとんとして
清水巡査に引っ立てられていく。 연행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뒤이어 몇 가지 사실 또한 알게 되는데 これは失礼よ。 이 마을에 유키코 이외에 또 다른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로 警部さん、今ここを出て行った人は誰ですか？あれは村長です。志賀恭平いうんです。そのサイ君っちゅうのがいなくなってるんですね。 놀랍게도 촌장 아내 역시 유키코와 같은 날 실종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ユキコは上海にいる自分左目を失って義眼を入れたそうなんですが、大変よくできた義眼で村の連中誰も気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 유키코의 눈은 이번 사건으로 잃은 것이 아닌 생전부터 의안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사건 이후 사라진 이안은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게다가 金田一さん、ユキコはやっぱり水車小屋で殺されたらしいんですよ。 유키코를 물레방앗간에서 봤다는 목격자까지 등장하며 こうなると光一郎の容疑は決定的ですね。 코이치로가 범인으로 유력해 보였습니다. 北上君、3日の晩君は一歩も水車小屋を出なかったと言ったね。あの晩水車小屋のすぐ近くでユキコ君の姿を見たというもんがあるんだが。 유키코가 물레방앗간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였으나 僕カーテンの奥で寝てたんで、それに気がつかんで行き過ぎたんかもしれません。とにかく僕は会わんかったんです。 코이치로는 끝내 부인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긴다이치의 유도 질문에 北上君、ところで君はあのことを知ってましたか？ほら、義眼のこと。 유키코의 눈이 의안이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애초에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いいえ、僕知らなんだんです。 무의식적으로 대답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妙ですな。あいつどうして水車小屋を開けていたと言わんのでしょう。その方が有利な弁明ができるっちゅうのに。警部さん、あなたは光一郎が外へ出てただなんとなくそこらをブラブラしとりま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っただけで満足しますか？ 이번 진술을 통해 범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코이치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고 時にユキコの弟が拾ったという手紙はありますか？ 그리고 유키코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おや？ 또 다른 조작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よく見ると封じ目の締めという字がわずかながらずれているのである。警部さん、このことは非常に重大なことですよ。大至急筆跡の比較研究をやることですね。 그리고 다음 날 見つかりましたよ、見つかりましたよ。志賀村長のおったんだ。 촌장 부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사인은 유키코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측되며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 警部さん、ちょっとここを見てください。何ですか？ 동그란 물체에 눌려있던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これは義眼の跡ですよ。こういう跡がここに残っているところを見ると、村長夫人を殺した奴が義眼を持っていたことは確かですね。これで初めて2つの事件がはっきり結びついてきたじゃありませんか。 그렇게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じゃあわしが家内を殺したとでも言うのかな？ 다름 아닌 아키코의 남편 촌장이었습니다. それはまあ気になさらんで。3日の晩のあなたの行動をもう少し詳しく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な。何でも11時半ごろ突然帰ってこられたそうですな。その時血相が変わっていたというが。いや大いに血相も変わろうわい。これじゃな。 연마을 축제 당일 촌장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오늘 밤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쪽지의 발신인은 알 수 없었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내는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날 오후 何かまた？今日読みで第二世手紙の筆者が分かりましたね。誰それは？西上家の安男なんで。西上君、この手紙の文字が君の筆跡であることはもう疑いの余地はないんだよ。 확실한 증거로 인해 こんなことをするつもりなかったんです。こんなことするの。いや、言えたんです。 실토를 할 수밖에 없던 그는 それをあの奥さんに焚きつけられて。奥さん。 뜻밖의 인물을 지목하게 되는데 長さんの 그건 바로 奥さんですから。 촌장 부인 아키코였죠. 奥さんが君にこんな偽手紙を書け言うたんか？そうです。北の光一に女取られて指くわえて黙っとるやつがあるもんか。それじゃあご先祖に対しても申し訳があるまいがな。
女っちゅうやつは一度征服してしもうたらもうそれっきりや。なんでもええ。ユキコをものにしてしまう。 촌장 부인이 야스오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이유는 あいつは村長の奥さんと関係があったんです。 사실 그녀의 또 다른 연인이 바로 코이치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模範青年やなんて猫かぶってやがって。 그러니 코이치로의 결혼 소식에 그녀는 분노와 질투로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는 야스오를 이용해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つまり僕にユキコが傷もに誘っちゃう。 코이치로 이름으로 편지를 작성하여 물레방앗간으로 유키코를 유인하였고 유키코가 도착하기 전 아키코 역시 코이치로를 불러내 야스오와 유키코의 미래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なるほど。それで君はあの晩水車小屋でユキコと会うたが、ユキコが素直に言うことを聞かんもんだから。違います違います。それがリゴを取るんです。 그러나 뜻밖에도 결행당해 時は僕もそのつもりやったんです。それで勇気をつけようとお宮の振る舞い酒をコップに2杯ほど煽ったんです。 어떻게든 용기 내려 마신 술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途中まで来ると眠って仕方がのうなった。 그렇게 계획은 허무하게 끝났을 뿐 아니라 目が覚めてみたら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草の中に寝とったんです。 잠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金田一耕助がニコニコしているところへ清水君が孝一郎を連れてきた。ああ、北上君。お座りたまえ。 야스오의 증언을 통해 코이치로의 위증이 드러났기에 事実その通りだったんですけど、 그가 범인으로 유력해 보였으나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もう一度会うてくれればこれきりにしてあげるとそう言われるもんですけど、 그는 촌장 부인 아키코와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기에 사건 당일 물레방앗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それで奥さんと別れたのは9時40分でした。 그리고 잠시 뒤 물레방앗간에 돌아온 그는 その時は君もさぞびっくりしたことだろうね。 충격적이게도 그곳에서 ユキコさんの死体が転がっていたんだから。 그녀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코이치로는 범인이 아닌 최초 목격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코이치로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これは自分に疑いがかかってくるかもしれん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からです。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湖水へ沈めてしもうたんです。 호수에 유기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듯 모든 용의자들의 혐의가 차례로 벗겨지며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했으나 これはまた妙な事件ですな。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가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クジロはまだここの留置所にいるんでしょ。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 여전히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의 쿠주로. 그리고 이번엔 진술이 아닌 긴다이치의 추리를 시작합니다. クジロウ君、クジロウ君。人間の知恵って結局同じようなもんだね。君が散々頭を絞った挙句ここが一番安全だと思った隠し場所は僕にもやっぱりそう思えたからね。その途端生気を失っていた九十郎の瞳に一瞬さっと強い感情の光がほとばしった。九十郎ははっと気がついたように慌てて元の敗戦ボケの表情に戻ったが、誰もその一瞬の動揺を見逃さなかった。あんたは利口な人だ。狡猾な人だよ、あんたは。 지금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행동은 모두 연기일 뿐 마을 사람들에게 불길한 존재로 낙인 찍힌 그는 광인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그는 마을에서 지낼 수 있었으나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존재로 변해버린 그는 이젠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게 되었죠. 敗戦ボケを装っているあんたは村長の奥さんと安尾の密談を立ち聞き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그로 인해 쿠주로는 모든 사정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村長の奥さんからユキコに宛てた手紙をことづかったから密かに封を開いて中身を読んだ。 편지를 통해 촌장 부인의 계략을 알게 된 쿠주로는 그것을 이용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우선 코이치로가 부탁했다며 유키코에게 편지를 건네고 そして林村へ行き接待場で安尾の飲む酒に眠り薬を混ぜる。 이어 야스오의 술에 약을 타 물레방앗간에 가지 못하도록 잠재웁니다. 山中で安尾の眠りこけるのを待ってこれを林の中へ担ぎ込んだ。後から来るであろうユキコに見られたら困るからだね。 그리고 코이치로가 떠나 아무도 없는 물레방앗간. 孝一郎は村長夫人に呼び出されていない。そこで君は
中へ忍び込み待っているとユキコがやってきた。 그곳에서 큐즈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헌데 쿠즈로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その時君はユキコさんの左の目が異様な輝きを帯びているのに気がついて、君はその義眼を抜き取ったんだ。 그리고 이어서 찾아간 촌장집. そして合いびきを済ませた村のロメオが立ち去るのを待って、おそらくこんな言葉で奥さんを騙したんだろう。村長があんたと孝一郎の関係を知って烈火のごとく怒って今帰ってくる。それから 촌장 부인 역시 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뒤 시신을 숨기기 위해 구덩이에 밀어넣으려던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その時君は義眼を持っていることに気がついて穴を掘って埋めておいた。村長の奥さんを殺したのは踏みつかえをしたことがバレ、それから引いて疑いを招くことを恐れたからだね。村長のポケットに明子孝一郎の中を書いた密告状を放り込んでおいた。村長を怒らせることによって事件をできるだけ紛糾させようというんだね。 그렇게 모든 사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곳에서 뜻밖에도 떠내려온 유키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략을 생각해내죠. 君はそっちの方の罪、あの汚らわしい罪状でまず挙げられておこうと考えた。 그건 또 다른 범죄로 살인사건을 숨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촌장 부인 옆에 있던 의안이 사라진 이유는 実際は敗戦ボケでも何でもない君は片目くり抜かれたあの顔には我慢ができかねた。そこで前の晩埋めておいた義眼を掘り出しに行った。 긴다이치의 추리를 들은 쿠즈로의 얼굴은 아까와 달리 긴장과 불안이 엿보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긴다이치의 추리가 모두 사실임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이번 사건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의안이 そして僕が君ならどこへ義眼を隠しておくだろうと考えてみた。そして結局それほど大した苦労もせずに発見することができたんだ。見たまえこれを。 그리곤 곧바로 그의 집에 숨겨져 있던 의안까지 찾아내자 자신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俺は嫌いなんだ。この村が嫌いなんだ。村のやつら、どいつもこいつも嫌いなんだ。俺は村に復讐してやったんだ。この村にできる限りの汚い罪の中を焼き付けてやったんだ。騒ぎろ、騒ぎろ。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기에 그 억눌린 세월의 분노와 외로움이 결국 이번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된 것이었죠. 이번 작품은 긴다이치 코스케 후에하다 중 호수의 진흙이었습니다. 원작은 1957년 작품으로 2025년에 방영되었으며 일본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미모의 여성 유키코가 실종된 후 사건이 살인에서 연쇄살인으로 확장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작품 역시 독특한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범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감독은 매 장면마다 쿠즈로의 존재를 은연중 숨겨놓음으로써 범인의 존재를 추리가 아닌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인의 캐릭터 설정을 이용한 교묘한 연출 방법으로 이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관객 역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마치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죠. 또한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충격적인 인간에 대한 시선, 쿠즈로의 잔인하고 비참한 인생이 낙인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으로 배척당합니다. 그런 그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신이나 간척 연기하며 겨우 생존할 수 있었고, 반면 마을이 사랑을 한몸에 봤던 유키코 역시 그 눈이 의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돌연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완벽함이 결여된 순간 그녀는 사랑받던 존재에서 불편한 존재, 그리고 기피의 대상으로 변해버렸죠. 본 작품은 빠른 전개와 과감한 연출이 어우러져 고전 미스터리 특유의 매력을 세련되게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긴다이치 코스케 후에하다 중 호수의 진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なるほど。それはそうと金田一さん、話は違うが、あの義眼ですな。あれはどこに隠しあったんですか？卑怯なことです。フェアじゃない。今朝岡山の医大へ行って義眼を借りてきたんです。ただ僕の心配だったのは九十郎のやつが義眼をすでに始末してやしないかということでした。そこでのっけに鎌をかけて反応を試してみたところがまだどこかに隠してあるらしい。そこでとうとうああいうインチキをやったんですが、磯川警部はじめ一同は唖然として開いた口が塞がらなかった。